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건요,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 예를 드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성찰적 지능, 즉 메타인지고요. 두 번째가 회복 탄력성, 세 번째가 경쟁심, 과제 집착력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대치동 수학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수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사실 거의 다 비슷해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공식을 가르치고 막 계산 잘하라고 막 퇴근하고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다 뭐가 안타깝냐면 소비자들의 니즈,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그게 아니라는 게 사실 오히려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밀려서 오히려 아이들을 수학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지겨워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많은 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계속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그런 쪽으로 니즈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1학년, 2학년 때 당장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집에서 100점이 나왔으면 좋겠고 계산 실수 안 했으면 좋겠고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목이 아니라 역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떤 과목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목을 잘하게 되기 위한 역량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교육, 공교육,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교육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느냐? 소비자들이 요구하면 됩니다. 어떤 역량을 길러주기를 요구하면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 성찰적 지능이에요. 자기 성찰적 지능이 뭐냐면은 지능에도 여러 가지 다중 지능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지능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지능이 뭐냐면 자기 성찰적 지능이에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뭐지?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뭘까? 내가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뭘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게 될까라는 자기 성찰적 지능인 거죠. 이거를 요즘에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단어죠. 메타인지인 거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엄마 아빠가 시키지 않아도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는 애가 자기주도 학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들은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를 스스로 찾아내서 스스로 보충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 주변과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아이들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기 성찰적 지능은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느냐? 이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르면 자기 성찰적 지능은 다양한 관점이 들어왔을 때 성장한다. 게다가 자기 성찰적 지능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나이를 먹었을 때도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 든 사람들, 저 같은 학부모님들, 저희의 부모님 세대들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관점을 계속 배웠을 때, 계속 받아들였을 때 자기 성찰적 지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랑 다른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토론하고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 대답해보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즘 이 단어가 굉장히 핫한데요. 뭐냐면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내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제 나이 든 거 티나는데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체력이 약하다고 했어요. 히딩크 감독은 팍 뛰고 내가 지쳤는데 빨리 다시 원래 나의 상태로 돌아오는 그 능력, 그거를 체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치고 쉬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많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뭐냐면 멈추는 시간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심지어 우리 대치 조원장님이 우리 채널에 출연하셨을 때도 그 얘기 하셨죠. 아이들의 학원과 학원 사이에 반드시 쉬는 시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감정과 우리의 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격려해주고 쉬게 해주고 멈추게 해주는 그 연습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 진짜 길러주기 힘든 건데요. 경쟁심하고 과제 집착력이라고 생각해요. 경쟁심하고 과제 집착력이 없는 아이들은 고학년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에 흥미를 붙이기가 힘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문제는 과제 집착력은 공부하면서 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과제 집착력과 경쟁심을 길러주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는 그게 포켓몬 카드 게임이에요. 아이가 좋아해서 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포켓몬 카드 게임을 통해서 경쟁하고 목표를 세워서 국가대표가 되어보겠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그 과정을
저는 적극 정리하고 있고요. 제가 함께 참여해서 그 과정을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다니고 있어요. 과제 집착력과 경쟁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역량 위주로 길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성찰적 지능, 즉 메타인지고요. 두 번째가 회복 탄력성, 세 번째가 경쟁심, 과제 집착력이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